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 우선은 그 2차 방정식을 정의하기 전에 우리 그 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을 한번 되돌아볼게요. 자, 1차 방정식을 구별하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자, 등식 중에서 항을 좌변으로 다 이항을 했습니다. 했을 때 ax 플러스 b는 0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x에 대한. 자, 여기서 문자가 뭐 a도 있고 b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루는 변수 x나 y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러면 이런 꼴이 됐을 때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a가 0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등식이 됩니다. 이게 뭐 b는 0 이런 식으로 등식이라고 하지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어떠한 값을 그쵸? 값이 있을 때 성립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도 정의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을 때를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는 자, x의 제곱의 이 개수입니다. 이 개수. 요 a가 0이 아니어야만 이게 2차 방정식이란 보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0이 되면 0 곱하기 어떤 수를 해도 0이 되죠. 그러면 2차항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면 반드시 2차식이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a 값이 0이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자, 2차 방정식에서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b나 c는 어때야 되냐 그러면 b나 c는 0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a만 0이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가 뭐 x제곱 플러스 얼마 아니면 x제곱은 0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것도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3은 0 이런 꼴리. 자, b가 0인 경우죠. x의 개수가 없는 거. 아니면 x제곱 플러스 뭐 2x는 0 이런 꼴이 되는 건 그쵸? c의 개수가 0인 거죠. 그러니까 a 최고차항의 개수, 이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런 등식은 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을 구별하는 것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참고로 이걸 좀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그 문자라는 게, 자, 우리가 이제 문자가 이제 모르는 문자들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A, B, C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꼭 X에 대한이 아니라 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XT의 제곱 플러스 뭐 YT 플러스 3은 0 뭐 이런 식의 식이 있다 그러죠. 여기에서 요 식 같은 경우도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맞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물론 여기서 x가 0이 아니겠죠. 그래야죠. 최고차항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문자에 대해서 x를 주로 이 변수에 대해서는 x를 주로 쓰지만 상황에 따른 여러분들이 그 다른 문자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서 우리가 식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에 대한 그러면 t제곱 t 이런 식으로 t만을 문자로 보면 이게 이제 2차식이 될 거고 이게 1차식이 될 겁니다. 이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가장 높은 거를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이 식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차 방정식에서 해, 근이 뭐냐 이거죠. 자, 우리 방정식에서의 해와 근은 해나 근은 뭐 해와 근은 같은 말이고요. 해라는 의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방정식 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값이 이 방정식이 뭐가 되게 하는 거냐고요?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요 x에 만약에 x 대신 1을 대입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을 제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역시 1이 되겠고, 자, 마이너스 2는 원래 있던 거죠. 근데 잘 보면 요 2랑 요 마이너스 2가 더해져서 요 값이 정말로 0이 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요 방정식을 같게 만드는 거, 참이 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성립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그 값을 우리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 1이 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뭐 1차 방정식에서 했었죠.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결국 그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게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을 찾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은 해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개념 확인 1번.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나타내시오 그랬는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네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자,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다 좌변을 이항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x의 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5x겠는데 3x가 넘어오면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넘어와서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변은 아무것도 없겠죠. 이렇게 자, 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등식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쵸,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계를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는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갔던 게 기억이 나죠. 그렇지만 이제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운데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비교하는 과정에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방정식을 풀게 되죠.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이항을 하겠는데 우선은 전개를 해서 이항을 하겠습니다. 3x 제곱 플러스 1은 원래 있던 거고요. 자, 우선은 이제 이 곱셈 공식에서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 괄호 전개되면, 자, 앞에 거 제곱이죠. x 제곱하고, 자, 요 2랑 x랑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 다음 뒤에 거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배가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항하면서 정리를 바로 해볼게요. 자, 우선 3x제곱이 있고 여기 2x제곱이죠. 그게 넘어오면 계산이 되면 x제곱이 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이제 1차 식을 쓸 텐데 여기 좌변에는 숫자 1밖에 없죠. 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x입니다.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플러스 4x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역시 2를 1에 곱하면 2죠. 자, 이 2가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여기 플러스 1이랑 계산이 되면 마이너스 1 해서 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왜 좌변으로 이항하는 연습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식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찾아라고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꼴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꼴로 우선 바꾸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푸는 과정은 역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자, 지금 x의 값에 뭐 1, 2, 3 이렇게 대입해 봐서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라 그 얘기죠. 한마디로 근인지 확인해 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1을 대입해 봤더니 정말 0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건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x는 1이라는 이 값이 요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2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2를 제곱한 거에서 그 다음에 2를 여기다 넣으면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2 한 개, 정말 0이네요. 자, 이것도 역시 참이니까 역시 2도 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방정식의 해를 1도 찾았고 2도 찾았네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3 같은 경우는 어때요? 3의 제곱인 9에다가 자, 마이너스 3이랑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죠.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렇게 사라지지만 자, 이게 0이 되진 않죠. 좌변은 2고 우변은 0이니까 같지 않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이 식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3은 근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근이 뭔지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실제적으로 출제되는 거는 학교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찾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보면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다 1차식이니까 요거는 뭐 1차 방정식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2항을 전제를 해보면 x가 넘어가서 3x랑 계산되면 2x가 될 거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서 얘는 1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는 아니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0 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 이렇게 됐고 자, a의 개수 최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0이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3번 같은 형태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선은 뭐 2차식이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아 이거 2차 방정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좌변을 정리해보면 전개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2, 3 그리고 x 다 곱하면 6x가 될 거고 3의 제곱하면 9 이렇게 되죠. 자, x제곱 우변 쓰면 자, 다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요.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사라지죠. x제곱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돼서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면 되겠죠. 자, 4번은 성급하게 이건 2차식 맞아?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은 반드시 등식이어야 됩니다. 등호가 있어야 되고 그쵸? 는 0꼴 이렇게 돼 있어서 방정식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4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 1차식 1차식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전개하게 되면 자, 곱셈 공식 복습 해보죠. x의 제곱에 자 1차항 상수항의 개수 더하기로 했죠. 1x 그 다음에 상수항 곱하면 마이너스 2는 3에서 정리해주면 역시 2차 방정식의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의외로 학생들이 역시 어려워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그렇죠. 우선은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그랬죠. 2차 방정식이 위해서는 반드시 2차항 여기 x제곱에 요 곱해져 있는 이 개수라 그랬죠. 이 개수가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값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쵸? 뭐 B나 C는 상관하지 말고 요 A 여기서는 X제곱에 A만 곱해져 있으니까 이 A가 0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도 역시 X제곱에 곱해져 있는 이 A 플러스 1이 0이 아니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A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서 0 되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역시 X제곱의 개수인 5-A가 0이 아니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A가 뭐가 아니면 돼요? 5가 아니면 되겠네요. 자, 뭐 이해하면 별거 아닌 문제죠. 자, 그럼 뭐 3번 같은 형태는 조금 더 그쵸? 정리를 안 해준 상태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이런 식에 가깝겠네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항상 2차 방정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 이항해서 정리한 후에 판단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자, 우선 a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인데
4x제곱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4x제곱이 될 거고, 자 우선 3x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x가 넘어오면 4x로 바뀌죠.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변은 아무것도 남지 않겠습니다.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역시 요게 이 창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a 값이 4가 되는 경우는 4랑 마이너스 4랑 계산이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a가 4가 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내용에서는 우선 뭐 앞에서 이제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확인했을 거고요. 자, 그럼 6번 문제 볼게요. 자, 실제적으로 이런 조건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6번 문제 같은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 물론 요거에 한 단계가 더 연결이 돼서 우리가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걸 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6번의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이라는 건 요게 이제 x값이죠. 우리가 이 구한 x값을 정말 x 대신 집어넣으면 요 식이 성립할 때 우리는 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근이니까 여러분들은 대입해 봐야겠죠.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1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a 있던 거고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마이너스 1이 근이라면 이렇게 대입을 한 이 상태가 정말로 0이 된다는 의미고, 이게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립하니까 이 식을 여러분 믿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일 거고, 자 마이너스 a 더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3은 0일 거고, 자 1이랑 3은 동량 숫자끼리 정리할 수 있죠. 더하면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a는 0일 겁니다. 물론 뭐 이항에서 a를 구해도 되지만 4에서 4를 빼면 0이죠. 그러면 a가 2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돼서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값은 a는 구하는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근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이 식이 이렇게 문자가 주어진 식으로 여러분한테 가끔 등장할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는 다시 한번 이해가 될 때까지 반드시 여러분들 연습을 해줘야 돼요.